병자호란은 조선이 청나라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전쟁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청나라 군대를 상대로 2번이나 승리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청나라 황제의 사이가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투가 광교산 전투입니다. 1637년 1월 4일 전라병사 김준용은 2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용인과 수원 사이에 있는 광교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넓은 평야에서 싸우는 대신 산악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산과 골짜기 곳곳에는 복병을 숨겨두었고 병사들의 위치도 치밀하게 배치했습니다. 가장 앞에는 조총을 사용하는 포수, 그 뒤에는 활을 쏘는 사수, 마지막에는 창과 칼을 든 살수가 자리했습니다. 광교산 아래로 수천 명의 청나라 군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을 지휘한 사람은 초대 황제 누르하치의 사위이자 청태종의 매부인 양구리였습니다. 그는 청나라에서 초풍공의 자기를 받은 장수였으며 무려 6천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청군은 산 위에 조선군을 발견하자 기병의 돌격으로 단숨에 전투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천 기의 말이 광교산 비탈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김준용은 북을 울리고 군기를 흔들었습니다. 곧바로 일선의 포수들이 일제히 조총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이선의 사수들이 쉴 새 없이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청군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상대했던 조선군은 기병이 돌격하면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조선군은 침착하게 진영을 유지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총탄과 화살이 빗발치자 청군의 말들이 하나둘 쓰러졌고 기병들은 말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준용은 마지막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삼선에서 대기하던 살수들이 창과 칼을 들고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격을 받은 청군은 더 이상 공격을 이어가지 못했고 결국 산 아래로 퇴각했습니다.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김준용은 병사들에게 즉시 진영을 다시 정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청군의 주력은 아직 큰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청군은 다시 광교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총사령관 양구리가 직접 남은 병력을 모두 이끌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산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조선군 동남쪽 진영이 수적으로 우세한 청군 기병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복해 있던 조선군 포수가 쏜 조총에 맞아 양구리가 전사했습니다. 청군은 지휘관을 잃었습니다. 전열은 무너졌고 병사들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청군은 결국 퇴각을 시작했고 미처 달아나지 못한 병력은 조선군의 공격을 받아 대부분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광교산 전투는 조선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투에서 청군 총사령관 양구리를 비롯해 장수 2명이 전사했습니다. 병자호란 전체를 보면 조선에게는 패배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광교산 전투에서는 철저한 지형 활용과 치밀한 전술, 그리고 끝까지 방심하지 않은 김준용의 지휘로 청나라 최정예의 기병마저 물리쳤습니다. 훗날 영의정 채제공은 김준용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광교산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병자호란의 비극 속에서도 광교산 전투는 조선군이 끝까지 싸워 이겨낸 승전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역사 전문 채널 푸르메입니다.